네, 고등학교 1학년. 어머니 안녕하십니까? 어, 지금 기말 대비하고 있죠. 그쵸? 어떠세요? 중간고사 뒤 기말고사 대비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녹록지 않죠. 그쵸? 제가 너무 체감하고 있고요. 통감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 교육이 된 이후로 우리 아이들이 또는 어머님들이 느끼셨을 혼란스러움과 생각만큼, 예상만큼, 기대만큼 부응하지 못하는 양쪽의 그 마음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들어오기 전에 저 소장님이랑 대화를 좀 나눴는데요. 결론은요, 본질입니다. 9등급이든 5등급이든요, 너무 식상한 말이고 진부한 말이지만 본질이거든요. 어, 제도는 바뀌었지만 본질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느 아이가 고등학교에 와서 첫 시험에 선방하고 기말고사까지 꾸준히 이걸 3학년 1회까지 이어가냐면요. 결국엔 규율이 잡히고 뭐가 옳고 그른지를 알고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는 아이들, 네, 성실한 아이들, 그리고 여기 플러스 약간의 승부욕과 의욕이 있는 아이들이 잘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수업할 때 가장 주력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사실 에너지예요. 네. 우리 아이들 학원 뺑뺑이 돌다 보면 정말 파김치처럼 너덜너덜해지거든요. 제가 그거 별로 안 좋아해요. 네, 그래서 에너지를 조금 주려고 하는 선생님 중에 하나예요. 그 혹시 저를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설명회도 자주 하고 이 여름 특강, 겨울 특강 자주 하는데 혹시 저를 아시면 모른 척하고 좀 들어주세요. 지난 겨울에 혹시 특강을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제가 설명했던 모든 부분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서 진짜요? 정말이에요? 그러면 네, 진짜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으면 하고 고등학교 1학년 설명회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제가 제일 자신 있는 건 사실 사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저를 거쳐간 아이들의 사례를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 학생 중에 중학교 3학년 때 저를 만난 아이가 있어요. 중학교 2학년 겨울에 와서 3학년부터 수업을 시작했는데 그 아이가 정말 속을 많이 썩였습니다. 네. 그래서 공부를 하는 만에부터 시작해서 단어를 외우네 만에 정말 저랑 씨름을 많이 했고 어머님 저랑 통화하면 늘 우셨어요. 근데 어머님 제가 좀 이제 좀 여담을 하자면 제가 아기 낳았거든요. 네, 아기 낳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제가 이전에도 이입을 좀 많이 하긴 했었는데요. 상담만 오시면 저희 학원에서 어머님들 우시는 거예요. 휴지를 항상 구비하고 있었고 늘 달달한 거 옆에 두고 있었어요. 이거 드시면서 말씀하세요. 눈물 닦으세요. 이런 정도로. 근데 제가 그때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시집가기 전에는 아들이 안 되니까 속상하시구나. 딸내미가 사춘기여서 예민해서 속상하시다. 요 정도로 이해를 했어요. 근데요, 아기 낳고 나니까요,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요, 이 아이가 힘들겠구나 해서 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는 내가 이렇게 답답한데 우리 아이는 학교 가서 얼마나 힘들까? 예. 우리 아이는 내가 이렇게 힘든데 이 아이는 친구들 사이에서 얼마나 자존심이 상할까? 이 심정으로 우시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이 아이에게 예, 그게 이입이 제가 되는 거예요. 항상 전화를 하시면 우셨어요. 그래서 제가 속상하다 속상하다 했었죠. 이 아이가 마지막으로 톡을 했던 게요. 작년 겨울이에요. 선생님, 저 이제 고3 잘 마무리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저한테 고2까지 배웠고요. 고2까지 고3 싹 정리해서 제가 보냈거든요. 3학년 땐 영어학원 다니지 말어. 혼자 해. 하고선 졸업을 시킨 아이예요. 그리고 2월 달에 연락이 온 거예요. 작년 겨울에 연락이 오고 이번 2월에. 그래서 제가 12월 달에 연락 안 오고 2월 달에 연락 오면요. 어머니 보통 저 어디 학원에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저 시대인지에 있습니다. 또는 대성에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사진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네. 연대 합격증이 딱 이거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전화를 했어요. 아깝다! 이게 무슨 일이야! 너 무슨 일이야! 어떻게 하다 연대를 간 거야!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추가 합격으로. 시대인재 심지어 등록을 했고요. 자습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대요. 네, 022163을 시작해요.
전화 받고 가방 챙기고 나오는 길에 실장님이 또 어디 가니? 저 됐 이러고 나왔대요. 네, 너무 감격스러운 이야기예요.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요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아야 하고 내신 3 찍어도 예, 작년 기준으로 결코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손나래입니다. 지금 콘다일로하고 세정학원에서 수업하고 있고요. 네, 여름 특강, 겨울 특강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설명회를 타입 A, B, C로 나눴어요, 어머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에겐 나름의 데이터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타입 A인지 B인지 C인지를 조금 살펴보세요. A는 정말 영어랑 너무너무 친하지 않은 친구들이에요. 영어뿐만 아니라 공부랑 친하지 않아서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우리 대치에서 이런 애는 얘밖에 없는 같은 느낌 있죠. 예. 대치에서 이렇게 시간 많고 이렇게 잠만 애는 얘밖에 없는 것 같은 애들. 그런 애들 타입 A고요. 그다음 타입 B는 영어 하긴 했어요. 예, 선행이 돼서 풀긴 푸는데 감으로 푸는 것 같다라고 하는 친구들. 아마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면 요 정도 타입 B에 좀 집중하시고 들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타입 C는 다른 것보다 단어가 너무 힘든 아이들이 있어요. 네. 단어는 사실 영어의 8할이죠. 그래서 단어가 해결이 안 되니까 다른 것이 연쇄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위주로 설명을 해볼게요. 타입 A는요, 어머님, 영어를 너무 힘들어 하네요. 그래서 수능 영어나 방법론적 접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아이들, 아예 모의고사 수업은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아이들 해당하고요. 그리고 단어의 양적 학습이 필요한, 네. 뭐 한 번에 60개, 70개, 어머님 누구 코에 붙입니까? 한 번에 500개, 600개 쳐야 하는, 양적으로 채워줘야 하는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저는 모든 수업에 이제 숫자가 들어가요. 제 수업이 지금 여름엔 3가지인데 1845, just 70 minutes 70분, 그다음에 보카 500. 보카 500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이제 1845는요. 18번부터 45번까지의 문제풀이 유형의 그 맞는 스킬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수능 유형은 1번부터 17번까지가 듣기고요. 18번부터는 목적글 시작해요. 근데 어머님, 우리도 왜 대화 나눌 때요. 모든 대화나 모든 글을 다 똑같고 동일하게 하지 않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머님. 제가 사실 유튜브를 합니다. 그런데요, 유튜브에 막 나오고 막 쇼츠에 뜨고 하니까 어머님 별의별 사람들이 연락이 와요. 예, 예. 사실 막 달갑지는 않아요. 제 만약에 인스타 들어가면 DM이 이렇게 시작해요. 나래야, 나 기억나니?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면 약간 덜컥 이렇게 메시지를 보거든요. 나 있잖아. 너 대학 다닐 때 그때 동아리 같이 했던 누구누구야. 너 그때 학식 앞에서 나한테 500원 빌려줬었잖아. 나 기억나? 이렇게 시작을 해요. 야, 너 요즘 유튜브에도 나오고 너 대치에서 수업도 여러 가지 하고 잘 나가더라 너. 근데 너 남는 돈쯤 있니? 아니. 그러니까 내가 요즘에 투자자를 알고 있는데 너 투자자 모으고 있어. 혹시 남는 돈 있으면 투자 좀 할래? 어머님, 목적이에요. 네. 예, 예. 제가 이 목적글을 읽을 때는요. 첫 번째 문장에 동아리, 대학교, 학식 500원 읽을까요? 이게 요령이에요. 제가 설명을 18번으로 했다 뿐이지 어머님 이게 뒤에 킬러 문항으로 가면요. 엄청난 팁으로 아이들한테 전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18번 같은 목적글은요. I'd like to, 나 원해. 이 뒤가 답이에요. 두 번째, I'd like to, 나 원해. 이게 답이에요. 세 번째, I'd like to, 이게 답이에요, 어머님. 지금 제가 고등학교 1학년 지문도 아니고요. 2학년 지문으로 지금 준비를 했어요. 네, 3학년도 마찬가지예요. 뭐 도표 실용문은 말할 것도 없죠, 어머니. 혹시 이런 수업 들어보셨어요? 이런 셀링 들어보셨어요? 도표 1번부터 읽으면 절대 안 돼요. 네. 출제자의 제1목표는 여러분 수험생들에게 시간을 뺏는 거예요. 1번부터 차례로 읽으면요. 시간을 무조건 뺏겨요. 4, 5, 3, 2, 1이에요. 4번부터 읽고 5번 갔다가 3으로 올라와야 돼요. 그 안에 답은 찾을 수밖에 없어요. 1번, 2번은 수능 역사상 답이었던 적 없습니다. 네. 그래서 도표 실용문도 당연히 4번, 당연히 4번, 당연히 3번 이렇게 확률적으로. 제가 아이들한테 뭐까지 보여주냐면요. 사실은 답지를 보여줘요. 네. 답지를 보시면 4번, 4번, 3번, 3번, 4번, 4번, 5번, 5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도표 실용문 답지입니다.
네. 그 제가 이렇게까지는 얘기 안 하는데 요양문은 1번, 요양문 40번은 1번, 요양문 40번 1번 이렇게 가르쳐요. 요양문은 1번, 1번 다음에 2번, 2번 다음에 4번 이렇게 해요, 어머님. 야매 같죠, 어머니? 약간 사이비 같아요? 야매 같아요? 어머니 이게요 답지인데요. 방금 말씀드린 도표 실용문 25번부터 28번까지 4번, 4번, 3번, 3번 답이고요. 40번 요양문이에요. 답 1번이에요. 어떤 답지예요, 이거? 올해 수능 답지입니다. 네. 저희는 수능 날에요. 조교들 싹 모아서 이것부터 먼저 봐요. 네. 그래서 저희 확률로 먼저 문항당 확률 다 계산하고요. 이 다음 수업, 그러니까 다음 해 수업으로 다 적용을 해요. 네. 어느 해는 4, 5, 3, 2, 1이고요. 어느 해는 4, 3, 5, 2, 1이에요. 이런 유형에 대한 스킬이 사실 먼저입니다. 이 방법론적이라고 제가 설명하고 있고요. 어떤 반응이 있냐면, 그러니까 사이비 같죠, 어머니. 그래서 제가 막 말하면 이 맨 앞에 있는 애들이 에이 이게 이렇게 된다고요? 어떤 아멘 막 이래요, 어머님. 네, 약간 사이비 같지만 방법인데요. 어떤 효과가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재미있어요. 네, 왜냐고요? 풀리니까요. 네, 나는 절대 문제를 잘 못 푼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풀어보니 풀리거든요. 그리고 그 뒤부터 디테일 채우는 거예요. 독해면 독해, 논리면 논리. 그래서 저희는 이 다음 두 번째 단계가 논리예요.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얘들아, 영어를 잘하는 거에 이점이 너무 많아. 첫 번째는 노래를 들어도 영화를 봐도 번역 이상의 감흥이 있잖아. 그렇잖아? 두 번째는 세계 곳곳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어. 선생님 친구는 하와이 가서 영어가 안 돼서 빤스 한 장 못 샀대. 세계 곳곳을 다닐 수 있어. 세 번째는 돈도 벌 수 있어. 제 이렇게 얘기해요. 어머님도 혹시 느낌 오세요? 제가 얘기하려는 게 노래나 여행이나 돈이 아니라요. 핵심은 영어를 잘하면 이점이 많아져.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여기에 꽂혀 있어요. 돈이요? 돈 얼마요? 이렇게 꽂혀 있어요. 네, 예를 들자면. 그래서 얘 앞에는 일반화, 구체화라는 논리가 있단다는 논리편으로 두 번째 단계에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머니 고3 문제에 적용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함축 문제 앞에 for example, for instance 앞이 주제예요. 정답이랑 정확히 이어지고요. 그 다음 이걸 빈칸 문제도 똑같이 저기 논리니까요. For example 앞이 결국 주제랑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845는 이런 수업이에요. 요령을 가르치는데 하나는 정말 말 그대로 수능 유형에 맞는 요령과 두 번째는 논리에 대한 요령을 가르쳐 주는 거고요. 네. 그 내신 할 때도 제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저희 수업에서도 이 앞에 상위권 도톰하게 차지하고 있는 애들 앉아요, 어머니. 네. 상위권 아이들이 앉아서 수업을 제가 하면 하고 받아들이거든요. 그럼 전 속으로 생각해요. 너무 잘 배웠다. 너 어디 학원 다녔니? 너 누구한테 배우고 왔니? 제가 항상 물어봐요. 그리고 제가 앞으로 가르칠 예비고와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한테 이런 수준으로 내신 수업 들어가게끔 한 게 제 목표예요. 네. 어떤 아이들이 선방하냐고요? 어머님, 어법을 잘하는 아이, 단어를 잘하는 아이, 어머님, 자연스럽게 글 읽을 수 있는 애들이 선방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글을 어찌 보면 편하고 아주 자연스럽게 읽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어머님은 DM으로 저한테 질문하셨어요. 선생님, 여름엔 죄다 어법 다닌다고 하는데 전 선생님 수업 듣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물론 우리 아이 실력이나 우리 아이 상황이 맞추시는 게 맞아요. 근데 제가 내신을 계속 하고 있고요. 지금 남고만 지금 15년째 하고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 영어 편하게 읽고 영어 쉽게 읽을 수 있는 아이들 이길 수 있는 거 없어요. 네. 어법은 주어진 거 안에서 계속 뺑뺑이를 도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문 안에서 가정법이 나왔다? 그럼 가정법은 30번 풀면 알 수 있어요. 근데 단어와 이 독해 영역은 사실 품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드는 거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선택이 있다면 독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두 번째 타입 B가 어머님 지금 이 상황에서는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저스트 70미닛이라는 수업인데 안정적인 2등급이 나온 친구도 있어요. 80점대 나오는데 얼마 전에 모의고사 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들어왔는데 막 선생님 저 몇 점 맞았어요? 몇 등급 맞았어요? 막 이래요. 근데 어떤 애들 저 82점이에요. 82점 2등급 막 이래요. 근데 어머니 그 표정이 썩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2등급 맞았다는 거에
기분이 좋나 봐. 저 그랬어요. 그랬더니 선생님 칭찬 안 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칭찬 안 해준다고. 결국 우리 목표는 2가 아니라요. 1이에요, 어머니. 그렇지 않아요? 영어를 누가 2를 받는다 그래요. 결국 목표는 1인데 이 안정적 2등급으로 좋아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요. 저스 세븐티민이 딱 4번만 듣게 해주시면 엄청난 변화가 있을 거예요. 제가 대학생 때 토익 점수 따려고요. 저랑 티칭 완전히 일치하시는 분이세요. 토익 점수를 따려고요. 종로의 1타 선생님한테 가서 수업을 들었어요. 근데 제가 대학생 때도 영어를 잘하는 편이었어가지고요. 첫 번째 수업을 듣고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저 약간 이 난이도가 쉽게 느껴지는데 이게 최고반입니까? 제가 물어봤더니 그럼 학생은 이렇게 해보세요. 토익 등록을요. 시험 등록을 3번 연달아 하세요. 다음 주 한 번, 다다음 주 한 번, 다다다음 주 한 번. 그럼 990 나올 거예요.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맞았어요. 2번째 때 990 나왔어요. 첫 번째 실전 시험 보고요. 감 딱 잡은 거죠?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2번째 하고 바로 만점 나왔습니다. 이게요. 실전 감각 훈련이에요. 감이 있고 잘 하긴 하는 것 같은데 때로는 읽고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문장이 때로 있고 2가지 선지 중에 고민하는 친구도 있어요. 5개가 다 고민되지 않은 친구들. 이게 바로 70분 수업의 매력이에요. 보시면 시간에 대한 훈련과 갭에 대한 훈련이 돼야 되거든요. 그 1학년 모의고사는 어머님 카운트하지 않는 게 좋아요. 사실 1학년 소재는 너무 쉽거든요. 긍정적으로 사고해라, 아침 식사 먹어라 이렇게 해요. 근데 2학년 소재는요. 조금 달라지죠. 제가 최근에 읽었던 거 DNA 시퀀싱에 대해서 영어를 해야 되고요. 네, 블록체인, 암호화폐를 가지고 영어로 풀어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소재에 대한 그 차이를 조금 소화를 해주는 훈련이 이 70분 모의고사 수업인데요. 저희는 70분을 실전 수업할 수 있도록 다 줘요. 실전으로 문제 풀 수 있도록. 듣기부터 시작해서요. 70분 오롯이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18번부터 45번까지 다 해제해요. 3시간 안에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딱 4번 시험 딱 보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영어 유지한다는 생각으로 시험 한 번씩 보면 겨울에 또 들어와요. 왜요? 영어를 유지하기에 제일 가성비 좋은 수업이에요. 네. 타 과목과의 밸런스가 필요해서 영어에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낼 수가 없고 영어를 좀 하는 것 같은데 유지하고 좀 훈련해야 된다 하면 저스 세븐티민이 정말 좋은 선택이에요. 제 학생 중에 거의 대다수가 70분 수업 들어오는 친구들은 거의 한 80% 이상이 재수 강의예요. 네. 여름에 만나면 겨울에 만나고 겨울에 만나면 여름에 만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스트 세븐티미닛에 이런 내용들을 지금 우리 아이가 잘 하고 있는지를 한번 봐주세요. 제가 아까 그 난이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고1에서 고3 난이도로 훅 뛰어버려요. 근데 그게 뭐냐면 사실 의미 기준에 대한 해석과 논리가 있어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제 말을 좀 들어보세요. 이렇게 길게 문장이 나와요. 뭐 읽고 싶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수업하는 설명회가 최악의 설명이라면서요. With my feet, 내 다리를 가지고 I carried myself in front of the counter. 내 카운터로 걸어가서 so that I could fulfill my rather simple request. 다소 단순한 나의 요청. 이래요, 어머님. 결국에는요. 피클 빼달라는 말 이렇게 길게 하는 거예요. 고2, 3 모의고사는 핵심이 요거예요. 길고 장황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문장이 결국 요점 하나로 축약되게 해석할 수 있는 거, 이게 진짜 필요한 센스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는 친구들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읽고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아이들한테 답을 찾으면 제가 좀 느낌이 있으면 가서 물어봐요. 이게 왜 답인 것 같은지 나한테 설명하라고. 그럼 항상 답변 그렇죠, 남자애들. 그냥요, 느낌이 그래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절대 그 촘촘한 1등급의 벽을 뚫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70분 모의고사를 보는 이 수업은 제가 아주 단언할 수 있는 게 가장 가성비가 좋은 수업입니다. 소재 정리 싹 하고요. 1주차부터 4주차까지 커리큘럼 준비되어 있고요. 마지막 타입 C 설명하고 내려갈게요. 그러니까요. 복화 500개씩 외우는 수업이에요. 단어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60개, 70개, 뭐 100개 이렇게 누구 코에 붙여요, 어머님. 우리 아이들은 한 번에 왔을 때 500개씩 치고 빠져야 돼요. 제가 사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어머님. 저는
제 잘난 맛에 살고 싶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평소에는 신경을 쓰지 않는데 뭐 학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디 어디 들어가 봐라. 광고를 띄웠다 해서 디스쿨이라는 사이트를 들어가 봤어요. 광고만 보고 나오려고 했죠. 근데 이제 그 사람 심리는 게 그렇잖아요, 어머님? 제 이름 한 번은 쳐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디스쿨에 제 이름을 쳐봤어요. 손나래 이렇게 쳐봤어요. 그래서 어떤 평판이 있고 어떤 댓글이 있나. 너무 좋은 댓글이 많았고 뭐 열정적이세요. 에너지 넘치세요. 뭐 관리하세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단어에 대한 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아이를 멱살 캐리해서 단어를 암기하게 해주세요. 어머님 저한테 너무 감동적인 댓글이에요. 제가 정말 학원 보내면서 학원비 아깝다는 생각 너무 많이 했는데요. 이 수업은 학원비가 하나 아깝지 않은 수업이었어요. 너무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어법은 글땡 선생님. 글땡 선생님. 독해는 단어 손나래. 이렇게 써주신 거예요, 어머님. 제가 단어를 잘 하나 봐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제가 단어 시험 보는 방식이 조금 독특해요. 대치에서 구두 테스트를 보는 선생님이 몇 없습니다. 네, 제가 구두 테스트 다 보게 합니다. 그래서 뭐 한 반에 50명이면 50명 아이들 이제 그 조교 선생님들을 4명씩 이렇게 깔아놓고 한 타일씩 전부 다 구두 테스트를 보게 해요. 네. 그래서 단어를 가장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반이라고 전 자부하거든요. 한 번에 100개씩 5번 시험 보면 끝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참 딜레마가 많아요, 어머님. 사실 요즘 내신도 그렇고 저는 쉽게 수업하는 방법 누구보다 잘 알아요. 어떻게 해요? 단어 외워와. 어떻게 해요? 시험지. 자, 시험 못 봤어? 리테스트. 너무 쉬운 방법이에요. 근데요, 불친절한 태칭이에요. 아이가 단어 외우는 방법부터 훈련을 좀 해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씨름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대치에서 아무리 좋은 수업도요, 우리 아이 단어 100개 못 외우게 하면 좋은 수업 아닙니다, 어머님. 그래서 제가 만든 보카 500이라는 수업이요. 단어 훈련 수업인데요. 올 때마다 500개 해서 시작해서 1000개씩 하고 가는 친구들도 있고요. 네, 평가원 빈출 단어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잘 믿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좀 준비해 봤어요. 종강 전날입니다. 200개 손. 200개 없죠. 보세요. 250개. 250개. 거의 미니멈 수준이에요. 300개 손 들어보세요. 저 300부터 시작을 하죠. 350개. 400개. 450개. 500개. 저 500이 많죠? 550개. 600개. 650개. 그 다음 700개. 750개 있어요. 800개요. 800개. 850개 있어요. 900개 있어요. 950개도 있어요. 이렇게. 1000개 있어요? 아! 1시간 했어요. 1시간. 여기 안수 큰일 날 뻔했네. 1100개도 있어요? 와! 잠깐만요. 제가 너무 신나가지고요. 1150개? 네. 중상고 아이 2명이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1000개 이상 외우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업의 가장 큰 장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대치에 있잖아요, 어머니. 그 얼마나 멋있는 사람들, 멋있는 선생님들 많이 보고 멋있는 수업도 많이 보겠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어떤 수업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 단어 수업은요, 대부분이 들어갈 땐 단어라 그러는데 수업 중엔 독해를 해요. 단어 수업이라고 했는데 어만 구문 독해를 2시간씩 하고요. 단어 시험 1시간 보고 끝나는 거예요. 저는 가장 본질에 가까운 단어 암기를 시키고요. 2시간 내내 구두 테스트만 진행을 하고 그 시간에 500개부터 1000개까지 구두 테스트 싹 진행하고 나머지 1시간 또는 30분 정도 해요. 어원 수업해요. 어원 수업. 어원은 필수입니다. 네. 고등학생도 너무 좋고요. 중3도 너무 좋고요. 어원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이렇게 보시면 제 커리가 원래 1845가 지금 제일 수강생이 많습니다. 네. 그 제가 메가스터디에 있을 때 제일 먼저 마감이 되었던 수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70분 수업으로 다음 단계 넘어오는 거예요. 그 혹시 여력이 없고 조금 단어가 제일 급한 것 같다 하면 이 수업이 정말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반포에서 지난 5월에 2번 특강을 했어요. 처음에 들어와서 제가 물어봤더니 애들 다
500개요? 선생님, 이게 될까요? 선생님, 저는 안 돼요. 다른 애는 다 돼도 저는 안 될걸요? 다 돼서 2회차 마무리했습니다. 네. 그래서 2회 딱 보내고 1000개 준비해서 네, 보냈어요. 그래서 아마 이번 여름에 한신 선택 중 저는 가장 자신 있고 가장 후회 없는 선택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곤 해요. 네.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 어머님, 제 후기를 한번 봐주세요. 제 브로셔에 후기가 막 있어요. 맨 마지막 장에 보시면 너무너무 예쁜 후기가 있어요. 딱 작년 이맘때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렇게 편지를 써주면서 선생님 덕분에 마음 많은 시원한 바람이 불었어요. 이렇게 해요. 네, 너무 예쁘죠. 청담고 아이인데 아직까지 제 마음에 남아요. 또 어떤 아이는 이렇게 선생님 65에서 89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세요. 네. 이거 느껴지세요, 어머님? 이 차이가, 이 온도 차이가 느껴지세요? 너무너무 예쁜 여학생의 후기고요. 건조하다 못해 무미건조한 남학생의 후기예요. 네. 여학생과 남학생. 너무너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쵸? 여학생은 여학생대로 너무 예쁘고요. 남학생은 남학생대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여자아이들이 학습 효과가 제일 안 좋은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여학생들이 학원에 왔는데 학습 효과가 제일 안 좋을 때. 오는 길에 친구랑 싸웠을 때예요. 네. 그래서 카톡으로 장문의 카톡, 선생님 얘 보세요. 저한테 화가 났어요. 카톡에 장문 공격 받은 아이는요. 그날 학원 들어오면 공친 거예요. 공부 못해요. 남학생들은 어떤 거 같으세요? 남학생들 제일 공부 안 되는 거. 소신 발언 해도 됩니까? 학원 오는 길에 엄마한테 혼났을 때예요. 네, 차에서. 숙제를 했네, 안 했네. 너 이 정도만 하고 다니기도, 학원 안 다녀도 똑같잖아. 다 끄다! 이렇게 했을 때. 그때는 들어올 때마다 어머니 이미 눈이 반항적이에요. 제가 무슨 말 해도 받아들이지 못해요. 네. 둘 다 아들이든 딸이든 학습 효과 제일 좋을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네. 기분 좋을 때예요. 네. 여학생들은 어머니 여기 올리브영에서 2시간 쇼핑하고 왔을 때 이때 제일 좋아요. 올영 세일 이날 너무 좋은 거예요. 네. 제가 이 설명의 문을 열 때부터 되게 주력하는 부분은 누구든 저와 함께 있는 이 시간과 순간은 강의실 딱 들어오는 순간부터 나간 순간까지 기분 좋은 상태로 좋은 에너지를 많이 얻고 가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가장 아이가 고등학교에서 선방하는 방법은 의욕이 넘치고 어느 정도의 에너지가 있을 때 그때 가능하거든요. 제가 그 누구보다 잘 채워줄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오늘 설명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숙제가 많지 않아요. 그리고 수업 중에 제가 엄청 많이 해요. 그래서 영어는 영어 과목인 만큼 타 과목이랑 밸런스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 숙제 안 하면 또 저한테 면목이 없고 체면이 없으니까 안 올고 싶어 하고 싫어하고 밀리고 엄마 새 마음 새 뜻이 또 공부할래 이렇게 하고 넘기고 전 좋아하지 않아서요. 숙제량 적당해요. 네. 네, 맞아요. 네, 2학년 버전 있고 3학년 버전 있어요. 네, 모의고사 2학년 모의고사로 진행하고 3학년 모의고사 진행하는데요. 보통은 다들 고3 거 풀고 싶어 해요. 네.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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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서 70분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해제를 현장에서 하고, 그 다음에 숙제가 있기는 해요. 2지문 정도 독해해오라 그래요. 네. 그래서 번역. 저의 수업의 모든 수업에 단어는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1845는 앞에 1교시 한 45분 정도를 단어 훈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스트 70미닛은, 길게는 못하고 한 20분 정도 단어를 하고, 네. 네. 그리고 어머님, 끝날 때, 종강할 때 제가 사실 메시지를 다 보내드리는데요. 거기에 우리 아이가 7회 동안 누적했던 모든 단어의 개수를 써서 보내드려요. 뭐 2,500개면 2,500개, 300개면 300개. 그래서 되게 좋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수치적으로 굉장히 확실하게 검증이 되고, 그리고 이제 단어의 수준도 지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절대적 기준은 평가원 빈출 단어예요. 제가 이제 다른 수업들 듣는 아이들이나 뭐 다른 책을 가지고 보는데요. 단어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머니 그 어려운 단어로 수능을 보지는 않거든요. 예, 빈출 단어 가장 많이 쓰고 가장 흔하게 쓰는 단어로 시험 문제를 보는 거고 그중에 10% 정도가 조금 고급 어휘거든요. 그래서 그 너무 지나치게 어려운 단어는 외울 필요가 없고 빈출되는 단어를 암기시키는 수업이 됩니다. 네. 복화 500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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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70분이요? 아, 네. 그거는 암기해와야 되고요. 그거는 어떤 단어냐면 그날 볼 시험 안에서 발췌한 네, 저는 철칙이에요. 오늘 쓸 단어는 오늘 암기한다. 그래서 200개에서 300개 정도 되고요. 많으면 500개 정도가 돼요. 복화 500은 저는 이제 빈출 단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빈출 단어를 쓰고 첫 수업을 했을 때요. 너무 어렵다는 친구도 있어요. 그 저희는 중2도 들어오고 중3도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너무 어려우면 단계를 좀 낮춰서 제가 제공을 해요. 고1 단어로. 네. 또 질문 있으세요? 질문을 받으니까 너무 좋네요. 네. 아, 네네네. 네. 네네네네. 그러니까. 아, 제가 본부장님 잠깐만요. 그 제가 뒤에 카톡 채널 QR을 담아놨어요. 그래서 그 QR 딱 찍으시면 저희 학원에 예, 질문이 올라오고 제가 그걸 실장님한테 포워드를 받거든요. 마음껏 문의 주시고요. 예, 아이 가진 사람이 상담을 해야 되니까 예, 문의 주시면 되겠어요.